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신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자체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킹 지연 신고와 개발 방지 대책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3차 공모 결과 삼성 SDS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우편물 접수 시에는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관 신고서에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가 발견돼 지구온난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남극과 더불어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기온 변화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좋지 않은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인지 임누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 속의 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대표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감이며 이외에도 만성기침, 쉰 목소리, 잦은 트림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2015년 약 386만 명에서 2021년 486만 명으로 6년 사이 2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식과 음주, 과도한 카페인과 탄산음료 섭취 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 관략근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일부 중증 환자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두세 시간 뒤에 소화가 된 뒤에 눕기, 또한 과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하는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식후에 바로 하는 그런 복압이 올라갈 만한 압력 운동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돼 식도 협착이나 만성 식도염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증상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속쓰림이 아닌 현대인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병입니다. 건강한 위와 식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포스텍, 이화여대, 고려대 공동연구팀이 화상이나 잘 낫지 않는 상처 환자를 위해 환자 본인의 세포와 조직으로 맞춤형 인공 피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환자 피부에서 세포만 제거해 단백질과 구조를 그대로 남긴 피부 뼈대를 만든 뒤 여기에 같은 환자의 피부 세포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정밀하게 조합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한 인공 피부가 실제 피부처럼 단단하고 복잡한 구조를 재현해 콜라겐 생성량이 기존 대비 2.45배, 혈관 형성이 1.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염증 반응이 줄고 2주 만에 피부가 완전히 재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 초대형 사업인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의 전남 유치가 유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삼성 SDS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KT와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등이 참여한 삼성 SDS 컨소시엄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습니다. 컨소시엄은 광주와 전남, 전북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남을 선정해 응모했습니다. 전남도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제시한 해남 솔라시도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료와 입지 조건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토대로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총력을 쏟았던 광주시는 사실상 고배를 마시게 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립니다. 개최지 경주는 주요 관광지마다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활기를 띠며 APEC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황리단길입니다. 평일 낮부터 이른바 하프를 찾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옥 아래 색다른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둘러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펙 개최 이제 준비하면서 길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참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에이펙 개막이 다가오며 개최지 경주는 상권마다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만 70만 명 넘는 사람이 대릉원과 첨성대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았고 황리단길 상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에이펙 기간은 물론 세계인에게 경주가 알려지며 뒤따를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직원을 한 2명 정도 더 두고 지금 일을 할 정도로 손님이 엄청 늘었습니다. 앞으로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도 그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경상북도는 과거 핵심 관광지였던 보문 관광단지 재단장에도 나섭니다. 시설 노후와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밤에도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도록 야간 경관 조명과 공연 프로그램도 늘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단순한 국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여행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온 대표적 국내 관광지 경주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주에서는 세계 각국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한 경비 경호 훈련이 한창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해당 경찰청에 가포 비상을 내리고 하루 최대 18,000여 명을 동원해 경비 작전에 나섭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회의장에 도착합니다.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재빨리 제거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막바지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행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적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새 시설물에 대한 최종 점검 단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하여 우리 경찰특공대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찰은 경호 경비와 교통관리 등에 하루 최대 18,500명의 경력을 동원합니다. 대규모 인력에 더해 드론 무력화 장비와 장갑차 헬기 등 지상과 공중에서 활용할 대테러 장비 등도 대거 투입합니다. 특히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기습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에 신고된 반미 반중 집회는 지금까지 15건으로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경북청 등의 경비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에이펙 행사 기간 행사장인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은 기아와 KG 모빌리티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 A2G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 자율주행 모델입니다. 국토부는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등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대표단 등 에이펙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합니다.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속 453km의 고속열차가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CCTV는 현지 시간 20일 상하이와 청도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에서 푸싱 CR452 시속 453km의 속도로 시험 운행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CR400이 기록한 시속 350km보다 103km 더 빨라진 속도입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인도네시아 후시가 시속 350km, 프랑스 떼제베와 일본 신칸센이 시속 3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CR452 정지 상태에서 시속 35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분 40초로 기존보다 100초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제조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을 추월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 우리 기업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지만 15년 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마저 중국이 우위라는 답이 42.4%로 우리가 빠르다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상위는 이 같은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의 배경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통신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자체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 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통신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으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복구와 재연계를 마치고 국제특급 우편과 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 접수 시에는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관 신고서에 품명과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미국행 EMS를 5,000원 할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감 1,000만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감 농장을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로 추정되는데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축제가 열릴 정도로 감으로 이름난 경남 함안군에 있는 감 농장입니다. 감나무가 모두 200그루 정도 되는데 대부분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감의 양은 10kg짜리 상자로 300상자 정도, 금액으로는 1,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농장주는 보고 있습니다. 해마장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잘하고 있으면 올해도 다 수확을 잘하겠지 하고 박스도 준비하고 감 딸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감이 없어졌으니까 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농장주가 도난 사실을 알아차린 건 지난 15일. 농장주가 나무에 감이 달려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지난달 말쯤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감 농장을 잘 아는 사람이 감을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쪽에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CCTV엔 용의자가 오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도 쪽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족적이나 나뭇가지 훼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전문 절도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등 농작물 도난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에도 경남 김해의 딸기 농가에서 200만 원어치에 이르는 딸기 100kg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재배지는 주로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만큼 절도 사건이 일어나도 용의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농가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절임 배추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트는 오는 29일까지 절임 배추 예약 행사를 진행합니다. 앱을 통해 예약하면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오는 29일까지 절임 배추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절임 배추와 양념을 함께 구성한 간편 김장 키트도 판매합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9일까지 괴산 절임 배추 예약을 받고 포기김치 온라인 예약도 병행합니다. CJ와 풀무원, 예소담 등 주요 브랜드 김치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뛰면서 생산자 물가가 0.4%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54로 전월보다 0.4% 올랐는데 지난 8월에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로 0.1% 하락했던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상추가 38.9%, 쇠고기가 6.9%, 쌀 4.7%, 돼지고기가 3.3% 올랐고 주택용 전력이 14%, 이동통신 서비스가 35.6% 상승했습니다. 채소류는 출하 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수확과 출하가 늦어지면서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명절 수요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와 SKT의 8월 통신요금 할인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때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했던 한국 개미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에 몰려들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개미들은 특히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5년 전보다 3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개미들은 단기에 돈을 벌기 위해 영끌한 자금을 투기성 높은 레버리지 펀드에 투자합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 총 자산의 40%를 한국 개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news in the last couple of days have been, I think, kind of the cracks emerging in the credit spectrum. So, obviously, stocks have been bid, valuations are high.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투자도 열풍입니다.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보다 위험성이 높은 알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80%가 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거래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글로벌 거래소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Historically, cryptocurrencies have not been a great hedge against inflation when you look specifically at periods of high inflation. Over time, however, cryptocurrencies have received a lot of inward investment. 블룸버그는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고 짚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질 경우 투기적 베팅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증폭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개미들의 투자는 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해 캄보디아로 달아난 한국인 범죄자가 120명이 넘으면서 예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송환된 64명 가운데 핵심 피의자는 빠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내로 송환되는 범죄자가 도피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대거 송환됐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국외 도피사범 현황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로 달아난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12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많았던 겁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8명이 캄보디아로 달아난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도피사범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28명에 그쳐 도주한 규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도피사범이 발생한 베트남에 비해 국내로 압송한 범죄자는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캄보디아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내 송환에서도 정작 핵심 범죄자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120억대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부부와 다른 조직원 다수가 이번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초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9개월째 송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총책으로 활동을 했고 몸캔 사기를 치는 조직의 총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잡혀진 지가 오래됐는데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송환 64명은 캄보디아 당국이 선정한 추방 대상자 명단으로 이뤄졌고 해당 부부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은신처를 옮기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도피사범의 추가 송환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실태가 드러나며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천재 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미국에서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공소장에는 직접 폭행을 지시한 건 물론 공무원들을 매수한 정황까지 담겼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 그룹을 세운 1987년생 천지 회장. 미국 법무부는 지난 14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푸젠성 출신의 천지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프린스 그룹의 수장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등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담긴 모습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 단지 10여 곳을 세운 뒤 투자 사기와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인신매매와 고문 등 강력 범죄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공소장에는 프린스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묻자 천 회장이 승인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이 세계 30여 국에서 사업체 100여 개를 거느릴 정도로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고위층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지 회장이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단속과 압수수색을 피해온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보부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2023년 중국 공안 관료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천 회장의 측근이 대가로 아들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천 회장과 임원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요트와 제트기 같은 사치품은 물론 피카소의 작품 같은 예술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 소유로 드러난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몰수 절차에 들어간 상황. 최근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정황도 속속 드러나며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진 천 회장 행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CNN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 소속 곤충학자 마티아스 알프레드소는 최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서
줄무늬 모기 3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모기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로 나방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장치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추위 등 혹독한 기후로 인해 남극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연 환경에서 모기가 발견된 겁니다. 기온 상승과 더불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따뜻해지면서 기후가 변화했고 이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